글로벌 경제의 모든 시선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칭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초대형 감세, 이른바 메가빌인데요. 이 법안은 현재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구는 감자입니다. 과연 이 메가빌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파장을 몰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가빌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선 메가빌의 주요 내용은 2017년에 도입됐던 대규모 감세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소득 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 세율 유지 또는 추가 인하 가능성 등 기존 감세 혜택을 이어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선 공약 반영, 여기에 더해 팁 소득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지출 삭감, 감세의 이면엔 사회복지 예산 삭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일부 상쇄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삭감하고 일부 세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된 거죠. 한마디로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지만 자세히 보면 복지 축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타임라인만 봐도 그 치열한 현장이 느껴지는데요.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5월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1차 표결이 있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 지출 삭감 규모가 부족하다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5월 18일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 작업 끝에 감세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결과는 찬성 17표, 반대 16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기권으로 돌아서면서 간신히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죠.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5월 19일입니다.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로 넘어갔고요. 5월 20일부터 25일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고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공화당 위원들은 여전히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5월 26일부터 이전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이전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현충일 이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감세 법안은 5월 18일 하원 예산의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했고 이제 하원의 본회의 표결이라는 가장 중요한 고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감세안 통과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일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날 의원들을 향해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보니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해온 토머스 매시 의원에게 당신은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강하게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속마음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동아당 내부의 복잡한 균열 때문인데요. 공화당 내부에 있는 강경파 의원들은 지출 삭감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단 2표에서 3표 사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만 이탈해도 법안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행히 지방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쟁점 중 하나가 해결되었지만 여러모로 넘어야 할 산들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번 미국의 재정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초반 5개월 동안 누적 재정 적자는 약 1조 1,50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38%나 증가했고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 옆에 GDP 대비 적자 비율도 봤는데 6.2%, 50년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공동조세위원회는 메가빌이 통과될 경우 10년간 3조 8천억 달러의 부채가 추가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토당적 정책센터는 그보다 더 많은 5조 3천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의 1.1%에서 1.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감세 법안의 또 다른 파장은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법이 시행되면 세수 감소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는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실제로 30년 만기의 국채 금리는 최근에 5%에 육박하면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10년물도 4.5%를 돌파하며 투자자 손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자율 상승은 주식시장에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제이스의 분석가는 금리가 4.7%를 넘어서면 경기 침체를 예상한 주식시장에 죽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재정 적자 그리고 바로 이 감세 법안이 그 핵심 이유입니다. 앞서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죠. 가장 큰 이유로 재정 적자,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5년까지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지난해 6.4%에서 9%까지도 육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악화를 바이든 전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디스는 후행 지표일 뿐 이 모든 건 바이든의 과도한 지출 정책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 법안이 재정 적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오히려 연방정부 지출을 1조 넘게 규모로 줄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에드 야네디 리서치 대표는 채권 시장이 지금 당장 무너질 걱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권 자경단은 월가의 구루인 에드 야네디가 1983년에 처음 쓴 용어인데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빚이 늘어나면 채권 투자자들이 스스로 벌을 주듯 금리를 올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채권 자경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CNN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월가에서는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 채권 자경단이 홈런을 쳤다라는 보고서와 헤드라인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용어를 처음 쓴 장본인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다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 무디스, 세금정책센터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3조에서 5조 달러의 규모의 세수 감소와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칼 와인버그는 나라가 재정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고요. 그 아래 IMF마저도 관세 수입 증가로 올해 미국 재정 적자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세제 개혁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전망은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야심찬 메가빌은 미국 경제에 도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걸까요? 최근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재정 적자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흐름 면밀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렛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